충격! 시리얼의 탄생 비화. 이거 진짜 충격이에요. 네. 이거 진짜 충격이에요. 잠깐만, 이 기사를 듣기 전에 미리 말할게요. 예, 예. 저는 아침으로 시리얼을 먹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도요. 아니 어쨌든 탄생 비화 들어보시면 굉장히 나쁜 얘기 아 내가 아침마다 이걸 먹어서 궁금한데? 예. 출근하기 바쁜 아침에 이거 하나만 먹어도 필수 5대 영양소를 섭취. 호랑이 기운 솟아나게 하는 푸드가 있죠? 바로 시리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전 세계인이 즐겨 먹는 이 시리얼에 충격적인 탄생 비화가 있었습니다. 1876년 미국 미시간주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내과 의사 존 하비 켈로그. 평소 그는 남다른 신념을 갖고 있었는데요. 모든 악의 근원은 성욕이야! 의사 켈로그는 성관계 등 성행위가 영혼과 육체의 병을 초래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제 죄송한데 지금 시리얼 탄생 비화 맞죠? 맞습니다. 근데 성욕이 나와가지고 요즘 이거 왜 이러지? 자, 그리고 성욕을 부추기는 게 바로 고기, 자극적인 소스,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욕을 억제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켈로그. 야, 이게 그때 떠오른 것이 채식주의자였던 발명가 제임스 칼렙 잭슨이 만든 음식, 통밀가루를 물에 반죽해서 구운 그래놀라였습니다. 그래서 의사 켈로그는 딱딱한 그래놀라의 단점을 보완해서 즉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개발한 뒤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이제 고기는 끊고 전적으로 이걸 드셔야 합니다. 순수 탄수화물인 시리얼을 성욕 억제 음식이라고 홍보했습니다. 요양병원 환자들의 식사로 지급이 되기 시작했죠. 아, 너무 충격적이다, 진짜. 그런데요, 켈로그의 요양원 환자였던 찰스 윌리엄 포스트가 잠깐만. 이분도 뭔가 씨- 발명하신 분 아닙니까? 네네네. 이분도, 네. 야. 야, 오늘 양대 산맥이 다 나오네요. 아, 양대 산맥이 같은 병원에 있었네요. 심지어 의사와 환자로. 신기하죠? 네. 환자였구나. 찰스 윌리엄 포스트가 켈로그의 시리얼을 먹은 뒤 먹기 편한데? 맛만 더 좋으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어. 이렇게 사업 아이템이 번뜩 떠올라서 1895년에 회사를 설립. 설탕과 과일 향을 첨가한 시리얼을 출시했습니다. 이후에 의사 켈로그도 동생과 함께 회사를 설립. 이렇게 두 사람이 설립한 회사가 오늘날 시리얼계의 양대 산맥이 된 것이죠. 야. 아, 근데, 야, 이게. 그래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성욕을 감퇴시킵니까? 실제로 이런 효과 있습니까? 불안합니까? 완전 불안해, 지금. 잠깐만, 이 기사를 듣기 전에 미리 말할게요. 예, 예. 저는 아침으로 시리얼을 먹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도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래, 관계없어. 근데 왜 불안했던 거죠? 아니, 그냥 기분이 나쁘잖아요. 뭔가를 떠올렸나요? 그냥 기분이 나쁘잖아요. 아, 그래요? 네. 성욕 억제제라는 시리얼의 충격 과거. 여러분, 과거는 과거일 뿐. 오해 말고, 걱정 말고 마음껏 드세요. 알쓸신잡 이건 몰랐지 19, 18위 공개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영국 여행의 특권? 세계 부호 1위,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 A사이트의 설립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제프 베조스. 그리고 세계 최강국 미국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도 누릴 수 없는 특권. 돈이 아무리 많아 어떤 높은 자리에 있어도 누릴 수 없는 특권을 이 단 한 사람만이 누리고 있습니다. 뭔데요? 바로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입니다. 저분만이 뭐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누릴 수 있다. 네. 뭔지 궁금하잖아요. 어떤 그러게. 특권이지? 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누린 특권이 과연 무엇이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누린 특권이 과연 무엇이냐? 바로 드라이브. 아, 드라이브? 드라이브? 신호등을 열어주나요? 아, 그거는 대통령들도 하지 않나? 자, 일단 들어보시죠. 90이 넘는 고령의 연세가 무색하게 직접 드라이빙을 즐기신다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자, 그런데 말입니다. 장작 74년간 드라이브를 즐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특권. 바로 무면허. 운전면허증이 없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자, 우리나라에는 운전면허증 보시면 경찰청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근데 영국의 운전면허증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이름으로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내 얼굴이, 내 이름이 곧 법이에요. 자, 본인 이름으로 발행하는 증명이기 때문에
따로 내가 너한테 증명서를 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네. 내가 주니까. 어차피 내가 주는 거니까. 자, 근데 여기에서 드는 생각. 그래도 무면허인데 안 위험하나? 시험 테스트를 안 봤을 거 아니야. 그 걱정이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공주신문에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때 입대를 해서 군용 트럭 운전사로 복무한 그녀. 아 정말. 어머! 어머. 보십시오. 군용 트럭을. 그래서 타이어 교체, 차량 정비 기술까지 익힌 75년 무사고의 운전 베테랑이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 저분의 경력은 누가 뭐라고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겠네요. 야전에서 실전에서 배우신 거네요. 전쟁터에서 차 고치고 타이어도 가시고 정비까지 그러니까. 다 하신 분이에요. 오케이. 알쓸 신잡, 이건 몰랐지 싶고 17위를 공개합니다. 분홍 소세지의 충격 실체. 1970, 80년대 도시락통에 요 반찬 하나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날은 점심시간에 어깨 으쓱하고 도시락통을 오픈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영원한 인기 도시락 반찬, 분홍 소세지입니다. 저거 약간 계란물 익혀가지고 싹 넣어놓으면은 무조건 계란물이죠. 너무 맛있잖아. 케찹이에요. 또 케첩. 이거는. 네. 무조건 케찹이에요. 최근에 이 삼시세끼 산촌편에서 분홍 소시지에 달걀을 입혀서 소뚜껑에 구워 먹는 모습이 방송됐는데 이 시청자들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먹고 싶어서. 저 미쳐요. 네. 저 별맛도 아닌데 정말 추억의 맛이에요. 아, 근데 진짜 노릇노릇 맛있게 구웠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서 못 살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수십 년간 사랑받아온 이 분홍 소세지가 사실은 소세지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그 수요미식회에서 저 얘기를 좀 들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게 소세지가 아니라 전혀 다른 고기가 아니더라고요. 야, 또 기억력이 있네요. 자, 분홍 소시지의 정체성을 뒤흔든 이 놀라운 사실. 이 분홍 소시지의 정식 명칭은 혼합 소시지입니다. 일명 어육 소시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국내 축산물 가공 기준 및 성분 규격에 의하면 가공식품인 일반 소시지는 고기 함량이 70% 이상, 전분 함량이 10%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그러나 혼합 소시지인 분홍 소시지는 밀가루와 어육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찐 어묵에 가깝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육 소시지가 어떻게 해서 소시지라는 이름으로 대중화됐느냐? 난 그게 궁금해.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팔면 될 걸 왜 소시지가 된 거죠? 1960년대 초반 당시 돼지고기가 너무 귀하고 비싸서 좀 산다 하는 부유층 외에는 잘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963년 국내 한 회사에서 저렴한 가격의 어육으로 돼지고기 맛이 나는 소시지를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인기는 상상 초월! 매일 아침 공장 앞은 어육 소시지 사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다고 합니다. 근데 가격이 싸고 일단 맛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걸 먹을 때 아, 내가 뭔가 귀한 거 먹는구나라는 나는 소세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좀 들게 했을 것 같아. 수많은 소시지와 햄이 즐비한 요즘에도 식당 반찬으로 나오면 왠지 반갑고 고깃집에서도 옛날 도시락 시켰을 때 꼭 있어야 하는 옛날 분홍 소시지. 그런데 소세지면 어떻고 어묵이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에겐 별미, 어른들에겐 추억인걸요. 알쓸 신잡 이건 몰랐지 싶고 16위를 공개합니다. 유리멘탈 개복치의 진실은?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하지? 아 상처받아. 아 이 자리 불편해. 스트레스 받아. 아. 자, 이렇게 예민함과 소심함에 유리멘탈까지 장착한 이들을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너 인간 개복치냐? 근데 이게 옛날엔 안 쓰던 말인데 요새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자, 지구상에서 가장 예민한 생물이라고 알려진 개복치. 애가 소심하게 생겼네. 삐졌잖아 벌써 얼굴이. 근데 이게 약간 오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 그렇게 예민하지 않거든요. 자,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개복치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개복치가 예민함과 유리멘탈의 아이콘이 된 이유. 바로 2014년 대한민국을 강타한 모바일 게임, 일명 개복치 키우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 게임은 갓 구한 개복치를 성체가 될 때까지 무사히 키워내는 게임인데요. 그런데 아기 개복치를 어른 개복치로 키우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 그 자체. 바위에 부딪혀 사망. 일광욕 중 잠들어 바짝 말라 사망. 아이고. 바다 거북이가 너무 무서워서 사망. 갑자기 호흡법을 잊어버려 사망 등. 바본가? 네, 사망의 원인이 너무 많았죠. 게임 내 개복치의 가쁜 죽음으로 사람들에게 개복치가 예민 보스와 또 유리 멘탈이라는 인식이 확 박혀버린 거죠. 아, 그래서 개복치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구나, 요새. 자, 그러나 여기서 대반전은요. 개복치가 실제로는
만만한 녀석이 아닙니다. 그래요? 다 큰 개복치는요, 몸길은 약 4m, 무게는 평균 1톤, 그리고 개복치의 평균 수명은 대략 20년. 천적이 거의 없어 천수를 누린다고 합니다. 와, 물고기인데 20년을 살아요? 아니 4m라고? 개복치가 정말 시위할 법하네. 너무 오해했잖아 우리가. 그러니까요. 억울한 거죠. 유리멘탈이라고. 게임은 게임일 뿐 오해하지 말자. 이상 억울한 개복치의 사연이었습니다. 알쓸 신잡 이건 몰랐지 싶고 15위 공개합니다. 세상엔 두 가지 부류가 존재합니다.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 좋아하세요? 라는 질문에 극호와 극혐을 외치는 부류들이 있대요. 난 그코. 달콤함 뒤에 느껴지는 청량감 때문에 없어서 못 먹는다는 일명 민초단과 치약을 왜 돈 주고 사 먹니? 라는 반민초파로 말이죠. 맞아. 제가 바로 극혐 반민초파입니다. 그래, 치약이야, 치약. 치약이랑은 아예 맛이 다르죠. 야 민트를 어떻게 치약이랑 아니, 완전 달라. 치약에 초콜릿을 왜 넣냐고. 아 그러니까. 얼마나 맛있게. 얼마나 맛있게 해요. 자, 이런 싸움이 어디서든 다 일어나. 난 민초단이. 자, 대표적으로 연예계에서는 아이유 씨가 민초단. 거 봐요. 자, BTS가 반민초파입니다. 거 봐요. 지은아 고마워. 자, 탕수육 부먹대 찍먹에 이어 음식계 최강 호불호 논쟁의 주인공인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 자, 그런데 이 민초가요, 이렇게 함부로 감히 극혼이 극혐이니 논할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민초 아이스크림의 탄생 배경, 그것은 약 4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3년 당시 영국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딸인 프린세스 로열 앤 공주와 마크 필립스 대위의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실에선 경사를 앞두고 결혼식에 쓰일 디저트 컨테스트를 개최했는데요. 그 결과 앤 공주의 결혼식에 제공될 디저트는 민트 로열입니다. 불행의 시작이죠.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기 그래서 영국 왕실인 겁니다. 왕실이 매번 좋은 판단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예, 미쳐버리네. 역사적으로 오판을 하는 경우라고. 이 유딩 입맛들하고 방송 못 하겠네 정말. 그렇습니다. 영국 로열 패밀리를 위해 개발된 특 스페셜 디저트였던 겁니다. 역시 왕실의 선택. 그리고 네로라는 파티셰들과 셰프들을 제치고 당당히 우승을 차지한 이는 잉글랜드 S대학교 조리학과 학생인 마릴린 리케지. 자, 그녀가 개발한 민트 추출물과 초콜릿 칩을 넣은 아이스크림. 민트 로열이 바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의 시초였던 거죠. 이후에 세계적인 아이스크림 브랜드 31가지 맛 아이스크림집의 인기 메뉴로 등극하면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게 된 겁니다. 저는요 저 집 가면은 각종 메뉴가 신메뉴로 나오잖아요. 그거는 시도해보고 저 무조건 얹어요. 쟤는 네. 무조건 픽이야. 근데 저의 단점이 뭐냐면 어. 모든 아이스크림에서 저 맛밖에 안 나. 아니지. 다른 걸 먹고 저걸로 입가심을 하라니까. 치약 칫솔 쓰지 말고 다 뭐 초콜릿도 먹고 다 먹어. 그다음에 저걸로 하면은 싹 청량해진다니까. 몇 번을 얘기를 해. 하여튼 뭐 이를 닦는 걸 대용으로 하겠다라는 신선한 아이디어는 잘 들었습니다. 네, 민트 초코님 그동안 몰라 배워서 뭐 죄송했습니다. 괜찮아. 네, 앞으로도 디저트계 로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알쓸 신잡 이건 몰랐지 싶고 14위를 공개합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디저트.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을 자랑하는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충격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닐라 아이스크림에서 달달한 향이 나는 이유가 동물성 향료 중에 하나인 카스토레움 때문인데요. 카스토레움? 이름이 아주 느낌이 안 좋은데요? 바닐라 향을 내는 카스토레움을 채취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비버의 항문. 비버 항문이었습니다. 바닐라 향이 비버의 항문 냄새였던 것입니다. 진짜 짜증난다. 야, 쟤는 집만 잘 지는 줄 알았는데 향기도 좋았네. 아 그럼 집 지을 때 집에 향기가 되게 좋았겠다. 바닐라 향이 난 거죠. 자 여러분, 비버의 생식선과 항문 근처에는 말이죠, 오일 형태의 분비물을 만드는 주머니 향낭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분비물의 향이 세상 달달하죠. 아직도 믿기지 않는 분이 있다고요. 그래서 준비하셨습니까, 항문을? 항문, 자 비버 3마리 입장. 서울 모 아쿠아리움 비버 사육사님께 취재를 해봤는데요. 실제로 비버 사육장에 있으면 정말
달달한 향이 문득 코끝을 스친다고 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항문 냄새가 아니라 항문 옆에 있는 향낭에서 이 냄새가 난다 이거죠. 야, 그렇죠? 이거를 먹을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아, 이거 향이 너무 좋으니까. 예. 근데 난 또 걱정되는 게 저것 때문에 또 막 사냥이 막 되고 그럴까 봐. 전 세계인이 지금 바닐라 아이스크림 먹는 양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하잖아요. 걱정이 많이 안 될 수가 없죠. 안타깝게도 말씀하신 대로 그래 왔습니다. 카스토리움은 1920년대부터 음식이나 향수 등에 사용됐는데 이 과정에서 아메리카 비버의 서식지인 캐나다에서 매년 최소 2,000마리 이상의 야생 비버가 사냥되기도 했고요. 독일과 폴란드, 프랑스 등 유럽에 서식하는 유럽 비버는 한때 멸종 위기에 처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유, 인간이 그렇게 잔인해. 그쵸. 자기 달달하게 먹겠다고. 뭐 먹기 시작하면 그냥 다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분별한 비버 사냥으로 동물 학대 논란이 이어지자 최근엔 천연 카스토리움 대신에 인공 합성 향료를 더 많이 사용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좀 마음에 안 들어 좀 되죠?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합성해서 비슷한 향이 나는 게 생겼군요. 그렇죠. 다행이다. 바닐라의 뭔가 음식을 먹을 때 좀 덜 미안하겠네요. 그렇죠. 인공이니까. 네. 자, 다음 특종입니다. 바닐라 맛 아이스크림과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맛이 또 있죠. 일명 녹차 덕후. 녹덕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녹차 아이스크림. 아주 좋아합니다. 저 김소영 아나운서가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요? 네. 잠깐만, 이거 아까 카스토리움도 약간 독특했잖아. 네네. 이거 혹시 곤충가루 아니에요? 오. 메뚜기나 뭐 여치 이런 거. 녹색 뭐 애벌레 음. 그런 거 있잖아. 녹차 아이스크림의 진한 초록빛 여기에는요. 동엽록소라는 색소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색소에 숨겨진 놀라운 정체. 동엽록소는 바로 누의 똥이었습니다. 아 짜증나 진짜. 아 진짜라고? 자, 정말 충격적이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똥을 쓴다고? 녹차 아이스크림의 특유의 진한 초록색을 내기가 쉽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녹차의 녹색빛을 더 부각시켜줄 색소가 필요했는데 이때 사용된 치트키가 바로 누의 똥이었던 것이죠. 누에는 누에 나방의 유충으로요. 주식은 뽕잎. 그래서 배설물 역시 진한 녹색을 띈다고 합니다. 아 진짜 알고 나니까 이거는 정말 과연 먹을 수 있을까? 굉장히 찝찝한 기분인데요. 자,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누의 똥은 인체에 해로운 게 없는 천연 색소입니다. 안 해로우면 다 먹을 거예요. 뽕잎은 각종 비타민과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어요. 이 뽕잎을 먹고 배설한 누의 똥 역시 뽕잎의 영양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근데 상상도 못했는데 뭐 엄청난 얘기인데다가 이게 사실 얘기를 들으니까 뭐 좀 좋은 성분이 많다고 해서 그럼요. 이롭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해로운 건 하나도 없고 이로운 것만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누에 자체가 되게 고마운 거잖아요. 우리한테 그렇죠. 비단도 주고, 그럼 동충하초도 누에로 재배하고. 네. 실도 주고 똥도 주고 뭐 이런 네. 다 주네 그냥. 자, 여러분, 앞으로 바닐라, 녹차 디저트 먹을 때마다 같이 먹는 사람한테 꼭 얘기